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 아베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에게 연내 한국 방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연내 타결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베 총리가 외무상에게 연내 한국 방문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이제 지난 11월 초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내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일본 측에서 성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치 쇼타로 이제 그 아베 수상의 외교 책사인데요. 지난 22일 날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일 날 이제 배시오 대사가 외무성과 이제 협의차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24일 날 아베 수상이 외상을 불러가지고 직접 지시를 내려가지고 다음 주에 아마도 28일 월요일쯤에 서울을 방문해가지고 한일 간에 아마 장관급 회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결정이 있기 이전에 사실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한 두 가지 결정이 있었잖아요. 일본 언론에서는 이런 결정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한일 관계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사법부에서 두 개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예. 상당히 일본은 이걸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가토 다시야 상케 시몬 전 서울지국장의 그 판결이 있었는데 일단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원래 이제 검찰에서 구형한 것이 1년 6개월 상당히 중형이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지금 기소를 중지했기 때문에 일단은 무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본 정계나 언론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한국이 이제 이걸 명예훼손죄는 지나치다라는 것이 일본 측의 시각이었고 이번 무죄 판결이 나면서 따라서 이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그 사장이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한다 이런 그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게 이제 헌법재판소 6년을 끌어왔던 그 결정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일단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기본적으로는 유효하다는 식의 그런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건 일본 측의 시각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50년 전에 한일 양국 간에 맺었던 그 후에 이제 한일 양국이 번영하고 성장했던 토대가 됐던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한국이 일단은 약속을 지켰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일본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아베 수상이 일단은 한국에서 한일 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설하는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격적으로 적어도 연내에 말하자면 일본 기시다 외상이 서울을 방문해가지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떤 협의는 국장급 수준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고 또 시기도 연내로 좀 못 박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데에는 어떤 양국 간의 물밑 접촉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2일 날 아베 수상이 이제 외교 책사인데요. 야치 NSC 국가안전보장회 국장이 와가지고 긴밀한 협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아베 수상은 어떻게든 이제 한국의 두 가지의 사법 판결에 대해서 적어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를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에서 확인할 결과 역시 아베 수상은 적어도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는 그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제 연내 해결은 어렵다고 보고 적어도 연내에 일본 측이 성의를 보여서 한일 간에 지금까지 국장급 협의가 아니고 그것도 차관급도 아니고 장관이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제 말하자면 토론의 어떤 장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까지 국장급이었다면 이 문제만에 집중해가지고 한일 양국의 외교 장관이 만나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두세 단계 이제 그런 협의의 어떤 수준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최근에 이렇게 긴밀한 이렇게 한일 간의 협의를 보게 되면 뭔가 이제 약간의 긍정적인 일부 진전된 그런 그 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진전된 안을 기대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법적인 책임은 뭐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한일 양국이 이게 타협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서 절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까 그 기자의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사의 안이라고 이제 전에
일본 외무성의 차관이 이제 내놓은 안인데요. 2012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베 수상이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네. 피해자들에게 말하자면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도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의 문구도 가능한 거 아니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배시오 주한 일본국 대사가 직접 피해자들을 방문해가지고 네네. 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 수준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번 아시아 여성 기금에서 예. 1인당 이제 위로금 일시금으로 3천만 원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 의료비 2천만 원 정도 약 1인당 5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대폭 늘려가지고 1인당 1억이 넘는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한국은 법적 책임, 일본은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 중간 형태의 간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형식의 정부 기금, 그러니까 100% 일본 정부가 기금을 내 가지고 약 10억 이상의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개인 보상하는 그런 방안 정도가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안으로 진전된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의적 책임을 지는 메시지 그리고 보상 수준을 올리는 것 이 정도의 해결책을 일본이 제시한다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일본 측이 요구하는 것이 만약에 한일 간에 이번에 양국 정부 간의 최종적인 해결이 된다면 반드시 이것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이어야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정부 수준에서 두 번 다시 다루지 않겠다는 어떤 그 한국 정부의 선언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요구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1차적으로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중간 지점에서 타협안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수용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양국의 언론과 그리고 일본과 한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법을 마련해 가지고 한일 양국이 공동 그 번영으로 관계 개선할 수 있도록 나아가자는 정도의 적어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 합의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합의한 것은 1차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일본 정부가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이걸 철거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단체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어떤 그 조형물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제 문제는 국내에 이미 24개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주도까지 포함해가지고 국내만 24개가 있고 기린비 포함해서 미국에도 9개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소녀상을 어떻게 철거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일본 측이 요구하는 것은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를 해서 예를 들면 박물관이나 기념관 정도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건 일본 측의 희망이라고 봅니다만은 이건 적어도 지금까지 뭐 그 수요 집회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장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과 그리고 시민단체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일본 측이 정부 수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또 들리는 이야기가 만약에 이번 장관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면 일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위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궁금한 것이 일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위를 추진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최종 해결이 언급되기를 희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건 일본 측의 기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이 지금 그렇게 그 상당히 빡빡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대통령께서 연내 타결을 말씀하신 것도 내년 이제 4월에 한국에 총선이 있거든요. 이 어느 정도의 타협안이 나올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뭐 비판, 반발은 불가피합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 측도 내년 7월에 이제 참여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폭 양보했다가는 일본 우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달이면 이제 그 독도의 날 일본 측에서 또 행사가 있고 내년 3월이면 이제 안보법제가 시행되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 악재들이 지금 많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연내에 어떤 정도의 최소한의 합의점을 양국 간의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능하면 적절한 시점에 내년에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일본 공식 방문한 게 없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일본 측 기대로서는 최종적인 해결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됐다고 언급을 하시면서 내년에 한일 관계를 조금 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는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고 적어도 정부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해냈다 할지라도 양국 국민들 또 언론들 그리고 이제 양국의 시민단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피해 당사자가 이게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일본 측이 기대하는 것처럼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뭐 최종적인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양국이 어느 정도의 이견차를 좁혔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도 문제나 뭐 안보법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일 간에 3년 반 동안 정상회담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위안부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적어도 정부 수준에서 상당히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안을 도출해낸다면 적어도 한일 관계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양국 정부가 해결할 수 있었다는 어떤 좋은 선례가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것은 이제 적어도 이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냈다면 적어도 앞으로 이제 독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많은 쟁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양국 외교 당국자 간의 자신감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적어도 한일 양국의 정치 리더가 남은 임기 동안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자,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는 의지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다양한 쟁점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기대는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장애물이 있어서 그리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물론 회담 내용을 봐야겠지만 이 장관급 회담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하게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만약에 이번에 이제 좋은 그 안을 만들어내고 이걸 예. 토대로 해가지고 양국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뭐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달에 벌써 이제 그 독도의 날 문제 그리고 이제 일본의 안보법제 시행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일본 자민당에서 역사 재검증 그 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메이지 시대 이후에 이제 일본 근대사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재검증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도쿄 재판에 대해서 재검증이 분명히 나오고 그 다음에 단계는 일본 측에서는 참여연 선거 이후에 이제 헌법 개정으로 이제 달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선거가 언제쯤인가요? 내년 7월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가 하반기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동한다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일본 측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자민당이 적극적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것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동북아에 있어서 어떤 긴장 요소,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돌발 악재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그리 쉬운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산재에 있는 어떤 악재들을 앞두고 어떤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